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병원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양재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디스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디스크라는 질환은 암이나 이런 질환처럼 뭔가 큰 병이 생겨서 그거를 제거해야 되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질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 몸이 늙고 많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디스크라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은 겉에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 조직의 물질이 있고 그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이라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젤리 같은 수액이라는 물질을 안에 두고 그 바깥에 섬유륜이 디스크를 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저희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20대 이럴 때는 디스크 안에 수분이 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말랑말랑하게 그 쿠션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 수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노화된 디스크를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그 디스크 안에 수분이 점점 없어지고, 수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가 푸석푸석해질 겁니다. 푸석푸석해지면서 그 쿠션 역할의 기능이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쿠션 역할이 줄어드니까 그 높이도 줄어들고 공간도 좁아지게 되고 디스크 간격 자체가 아예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디스크 안에 있는 그런 수분들이 MRI 상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MRI를 찍어보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수액이 하얗게 보이고 그 바깥에 있는 섬유류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보통 저희가 MRI에서 보는 정상적인 디스크의 소견인데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점점 일어나게 되면 그 수분이 감소하고 색깔이 MRI 상에서는 점점 검정색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RI를 찍어보면 저희가 블랙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섬유륜과 수액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전체적인 디스크의 그 색깔이 검게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상 디스크라는 거는 안에 수액에는 말랑말랑한 젤리가 들어있고 바깥에 섬유륜이라는 그걸 싸고 있는 껍질이 이렇게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하다가 삐끗하셨거나 잘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면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시작돼서 허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머리 감으려고 고개를 숙이려고 하는데 머리를 감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 쪽으로 다리가 저리면 보통 그게 디스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닌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요 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흔하게 담 걸렸다 또는 조금 영어를 쓰면 염좌다, 요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환자분의 증상을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MRI를 찍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실제로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이 되면서 그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수액이 디스크에 있는 그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물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걸 싸고 있는 섬유륜만 찢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급성으로 요통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2주나 4주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험들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고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가장 문제는 그런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주변에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염증 물질로 인해서, 즉 염증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도 쓰고 주사 치료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술도 하고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는 약이 소염제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먹는 약이 소염제인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진통제로 알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진통제가 아니라 진통 소염제,
소염이 되기 때문에 진통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먹는 약은 전신에 작용하는 소염제 역할을 할 것이고 허리 자체에, 즉 섬유륜이 파열된 그 부분에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흔히 하는 게 허리에 직접적인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를 할 때 들어가는 약물은 독소 마취제, 그리고 가장 소염 효과가 좋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입하게 되고,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예 디스크 파열된 부위에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술, 신경 성형술, 이런 것들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섬유륜이 파열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섬유륜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탈출돼서 나오는 경우를 저희가 일명 디스크, 가장 흔하게 부르는 디스크라고 합니다. 수액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 바깥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눌리는 신경 분포에 따라서 증상이 나오게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듯이 하지방사통 또는 좌골신경통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눌리는 신경길을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즉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통증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저희들이 말하는 일명 디스크의 증상입니다. 이 디스크는 엉치 이 정도까지만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 저림 증상이 다리 옆면이나 뒷면 또는 앞면을 따라서 하지 쪽으로 쭉 뻗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언제 제일 아프세요? 라고 여쭤보면 주로 앉아있을 때가 많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많고, 어떤 분들은 누워있어도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특정 자세와 이렇게 연관성은 크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걷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정지된 자세보다는 뭔가 자세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주로 앉아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섬유륜이 터졌을 때 그 섬유륜만 막만 찢어졌을 때와는 달리 디스크는 수액이 바깥으로 돌출됐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이 나뉠 수 있는데, 이 통증이 그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 또는 시술 또는 주사 치료 이런 것들로 금방 조절이 되고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상태면, 그렇게 치료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증상이 호전되는, 대부분 그렇게 호전되는 경과를 가시게 됩니다. 제가 보통 10명 정도 환자분이 오시면 그 중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2~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대부분 좋아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통증이 한 달 이상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의 강도가 너무 세서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하시는 직업 활동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통증을 좀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환자분의 근력이, 다리, 발목을 움직인다거나 엄지발가락을 드는 힘들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디스크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심하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언제나 물어보시는 것들이 운동만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운동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가 수액이 이렇게 탈출이 돼서 지금 현재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치료는 반드시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 통증이 충분히 깔아앉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하신 다음에 디스크가 더 이상 재발하거나 디스크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지하고 그것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운동치료지, 운동만 해서 이게 확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이제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치료이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 종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면서 그 시기나 종류를 결정을 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너무 아프고 디스크라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운동만 하면 좋아지겠지, 이러한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디스크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아파 죽겠어요 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치료,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안정을 취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내지는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면 그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루 이틀, 2~3일 이렇게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셨을 경우에 먹는 약을 저희들이 처방을 해드리고, 또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염을 시키기 위해서, 염증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그 부위에 주사 치료 내지는 더 빠른 치료를 위해서 시술, 이런 방법들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와 신경성형술, 소위 말하는 시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느다란 바늘로 환자의 허리에다가 주사 침을 넣어서 약물을 뿌리는 것과, 시술 같은 경우는 꼬리뼈 쪽으로 가느다란 빨대 정도의 그 굵기의 관이 신경 안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디스크가 터져 있는, 또는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약물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시술이 훨씬 많은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술이 그 효과가 더 우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환자분들의 반응이 그런 이론적인 것처럼 100%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주사 치료를, 어떤 주사 물질을 신경 쪽으로, 튀어나온 수액 쪽으로 전달해서 염증 반응을 깔아앉히는 데는 시술이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하면 금방 그 통증이 감소될 거다, 주사 한 번 맞으면 좋아질 거다, 시술 한 번 하면 금방 좋아질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은 기대를 하고 희망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줄어드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약물도 한 번 먹어서, 먹는 약 딱 한 번 먹고 이 디스크 질환이 좋아질 수 없듯이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 치료는 1, 2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를 반복하게 되어 있고, 시술도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경과를 보면서 주사 치료를 한두 번 정도는 더 더하거나 약물 치료를 조금 더 유지하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치료가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주사 치료나 시술로 좋아지는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의 경과를 보면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은 튀어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수핵, 디스크의 일부를,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지 않도록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디스크 수술입니다. 디스크 제거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한 3에서 5cm 정도의 절개를 한 후에 근육을 박리하고 뼈를 깎아내고 신경을 제껴낸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시경으로 이 디스크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내시경이 들어가는 구멍과, 그 다음에 저희가 수술하는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 두 가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한 1cm 정도의 구멍 2개면 충분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근육을 벗겨낸다든지 절개를 막 5cm 막 이렇게 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시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약 한 40배 정도 확대를 해서 디스크가 터진 부분을 관찰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 실제로 수술하는 과정 중에 사진이라든지 화면들을 다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심하고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된 디스크만을 제거를 하게 되고,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주변에 너플너플해진 그 섬유륜, 즉 싸고 있는 막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디스크 수술은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수술은 1시간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저희 에이스 병원에서는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하는 경우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경막의 마취, 즉 하반신 마취만 하고 수술하는 동안 환자분은 그냥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 때 필요한 기관 삭관이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도 크게 마취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수술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절개 부위도 작고 마취에 의한 부작용도 없어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수술하신 당일날 바로 저녁에 걸어서 보행하셔서 화장실을 가실 수가 있고, 바로 다음 날에는 거의 수술하기 전과 같이 보행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약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회복하고 퇴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허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활동을 조금 제한을 하실 필요는 있지만, 입원 기간은 그 정도로 짧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에이스 병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